자, 오늘은 오찬에서의 두 번째 그 술집입니다. 술집. 그러니까 이제 오찬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가지 찬송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야, 주여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술지입니다. 술지는 말 그대로도 술은 서술했다는 뜻이고 지는 뜻입니다. 뜻을 서술했다. 그러니까 그 주역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뜻을 펼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직접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술지의 뜻은 그렇고요. 요게는 이제 다 그 네 자씩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시 문장 같이 딱 함축된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운율을 맞추다 보면은 네 개씩 맞추다 보면 글자를 뭐 빼고 넣고 해야 되니까 이게 압축된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제상고에 옛날에 상고시대, 옛날 시대란 얘기죠. 옛날에 그냥 뭐 옛날부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질민순, 세질. 자,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죠. 세상이 질박하다. 우리 그 그릇 같은 거 보면은 톡이, 그러니까 한 번 군 거를 질박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 옛날 뚝배기, 시골 뚝배기 그릇 같은 거. 그걸 질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고 그 깨끗하다 아니면은 뭐 순수하다는 의미로 얘기한다. 질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세상이 질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이 아주 순진하고 좋았다. 뭐 순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좋았대요. 민순, 백성들이 이렇게 민수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백성들 순은요, 순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그 질박하고 순박하다. 매우 좋았다. 뭐, 순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이 좋아서, 희비막별, 우리 시비를 가린다는 얘기,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를 막별, 별은 분리입니다. 분리할 필요가 없었대. 그 정도로 시비가 시비를 나눌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 다툼이 있을 때 시비를 나눕니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럴 필요가 없었대. 그 정도로 좋았대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불분, 이롭고 해로운 게 나눠지지도 않았대. 그 정도로 좋았대 옛날에. 뭐 이제 옛날 의뢰에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옛날 찬양하는 말이지. 옛날 시대에도 전쟁이 없겠습니까? 요순임금 때가 그렇게 좋았다고 표현하는데 요임금 때 순임금 때 그 발굴을 해보면은 그렇게 전쟁 무기나 해골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제 물론 고고학자들이 얘기인데 나도 뭐그쓴 거를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가 우리가 요순 시대를 되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정복 전쟁이 그렇게 많아서 완전히 전쟁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뭐 그거는 역사학자들 얘기고 이제 이 문장사는 옛날엔 그게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풍기. 풍기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의 기운이 있는 게 뭐냐. 바람의 풍속입니다. 풍속의 기운. 세상의 풍속에 대해 이미 열린다. 이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순박하게 살다가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뭔가 좋고 나쁜 거 아니면 이해득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미 열어짐에 곧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상에 뭐 다툼이 생기니까 그리고 세상사례를 알려지게 되고 세상을 하게 되니까 이에 곧 그 성인이 태어나셔서 세상이 어지러우면 성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성인이 태어나셨으니 총명예지. 그것도 많이 쓰는 단어이죠. 총명. 귀가 밝고 눈이 밝고 예지. 지혜가 뛰어난 겁니다. 그 총명예지한 것이 출류초상. 출류. 무리보다 뛰어나고 보통 평균보다 뛰어나고 초군 같은 무리보다도 이게 무리류자 무리군자인데요. 무리보다도 초는 초월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매우 뛰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출류초상했다라.
안관부찰, 이것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안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봐서 별자리나 이런 걸 보고, 부찰, 세상 사는 거나 해서 땅을 쳐다봐서 그 이치를 깨닫는 건 안관부찰을 얘기합니다. 안관, 우러러보고, 땅을 쳐다봐서 살펴보고 살펴봐서, 시획, 이거 획을 읽습니다. 시획 기우, 비로소, 처음으로 획 기우, 기와 우, 여기서 기우는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짜리 양의 의미를 말합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를 비로소 그리셨고, 교지 복서, 복서는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를 교지, 가르쳐서 이단 가부는 내가 뭘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가부를 결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령 복희 씨가 나타나셔서 결국은 그 음유 양유 그린 걸 알려줘서 점을 치게 해서 국가의 큰 대사, 나라의 수도 옮길지 말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단하게, 즉 점을 쳐서 정책에 활용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다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말. 근데 이제 이게 다만 이제 글자가 네 글자씩 끊어놓다 보니까 조금 해석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해본을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자, 그럼 우리 그 순서대로 우리 조랑현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특별히 할 말은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냥 통과할까 이 부분? 제가 좀 하나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 항상 궁금해했던 건데 예. 이거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예. 그 제일 첫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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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해질 민순하야 어, 시비 막별하고 예. 이에 불분인데 어, 과연 그 뭐 이 세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요순시대든지 뭐 상당히 상고 시대에 예. 과연 이때가 인심이 순박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해가 대한 어떤 다툼이 적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과연 그 앞선 세대 원시 세대가 과연 그거하고 뭐 주자가 있던 이 시대나 아니면 우리 지금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때가 더 순박하고 이해 다툼이 없고 그랬은 것이 아니면 지금이 더 오히려 더 정돈된 사회인가? 나 이렇게 항상 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 뭐 의뢰이가 뭐 여기에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고 뭐 의뢰이 중국 고전에서는 항상 앞선 세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이상향에 가까운 사회라는 걸 의뢰이 뭐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때의 도덕과 지금의 어떤 도덕 질서의 어떤 걸 봤을 때 과연 그때가 다툼이 없고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처럼 그랬을까? 저는 항상 그게 그에 대한 맞습니다. 나는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하여튼 저는 의문이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떤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다만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인류는 계속 문명이 발전해 왔고 그리고 그걸 또 이어서 교육을 시켜왔고 또 교육의 힘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또 불구하고 앞선 이 부분은 못 쫓아간다. 이건 그럼 문명의 어떤 진화가 아니고 인간은 계속 문명이 발전하면서 태한다라는 역설이 성립돼 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나만 있는 의문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지 그래서 사실 여쭤보는 건 저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뭐
내가 말하기보다도 딴 분들이 먼저 생각한 바로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다른 분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지. 제가 지나치게 그 의뢰하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내가 보는 거지. 전학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 상고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요? 뭐, 뭐 인류 기원이야 뭐 썰이 많으니까 그렇다 음. 치고 이제 그 인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말 원시 수렵 사회를 거쳐왔다면 그때는 저런 게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뭐 부족이든 초기 시대의 국가든 정착을 하고 생산력이 증가했을 때 막 이제 서로 굶어 죽다가 뭐 며칠에 한 번씩 밥 먹다가 뭐 사람 마주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산력이 어느 정도 약간 풍부해지던 그 초기 시기 이제 정착해서 다들 이제 음식이 좀 풍부해지고 했을 때 그때 한정된 시기로 흔히 얘기하는 국가가 아주 뭐 그 세상이 발전하고 그 시기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역사에 기록되는 초창기까지를 시족 사회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뭐 시족. 시족사회든 뭐든 간에 이제 좀 먹을 게 풍부하긴 하되 잉여적으로 너무 많거나 사람들이 너무 여기저기 뭐 부족이 많아져서 서로 전쟁을 하기 초기까지를 저런 그 약간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황금기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풍년이면 감사하고 축제하고 어 그 내가 차지하는 이 우리 부족이 차지한 땅은 넓고 산물은 많고 그런 시대가 잠깐 있지 않았을까 몇 세기 정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거 우리 시골이나 그, 그 진짜 깡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인심이 후한 거 느껴요? 인심이 후하다보다도 되게 사람 몸 반가워가지고 이것저것 뭐 먹어보라고 하고, 그죠? 그, 최경 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든지 제가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뭐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과 할 때 원시 공산제 사회가 좋았다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좀더 일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농경 문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저기 뭐야 수렵 채집할 때 굉장히 열악했던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 그 시대 체격이나 건강 상태가 월등히 좋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농경 문화 초기보다. 그 시대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무의식의 기억이 남아 있다면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역사자가 아니어서 뭐 거기까지 연구 많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옛날 고서 보면 무조건 그 요순 시대 때는 되게 좋았고 후대로 갈수록 세상이 타락했다. 공자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쯤 애들이 버릇도 없고 이게 세상이 타락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 취지는 항상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옛날 책 보면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일단은 넘어가시죠. 여기 부분은.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혹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어. 복희지후, 복희 씨가 태어난 다음, 복희의 이후, 복희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문왕과 주공이다. 그 복희하고 문왕 주공 사이가 꽤 시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문왕 주공은 그 지금부터 약간 어떻게 되나? 한 2000년, 한 3000년 정도 되나? 그 복희 씨는 알 수 없지만 뭐 몇천 년 전이고 이 시간 차이가 꽤 납니다. 이런 때는 요 중간 사이에는 복희는 획을 그렸고 문왕은 괴사를
그랬지만 그 중간 텀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미유 효 효괴사 효사와 괴사가 있지 않았다. 왜냐면은 괴사와 효사를 문왕과 주궁이 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이런 데에 하이정 기lun고 어떻게 길과 흉을 정했을꼬? 이제 질문한 거. 아니 도대체가 복희씨가 획을 그렸다고 하고 문왕이 괴사를 그렸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괴사는 효사를 봐야 길흉을 아는데 그럼 그제는 점을 어떻게 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그러니까 주자가 답변하기를 사무가고라. 이거는 가히 고증할 수가 없더라. 고찰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없다. 다만 주례라고 하는 책에 주례라고 하는 이제 주나라 때 나온 그 주나라 때 이제 문물을 다 적은 책이거든요. 주례라고 하는 책에 함역 경계, 함역 세 가지 역에 대한 경서의 역경에 대한 괴가 모두 8개가, 즉 8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삼역이라는 거는 여기 주에도 이제 하나라 때 연산역, 은나라 때 귀장역, 주나라의 주역이 그러니까 삼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도 다 8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8개씩 있었고 별도로 모두 8 곱하기 8 하니까 64개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라 때도 64개가 있었고 은나라 때 64개에 대한 이게 있었다는 거죠. 있었으니 즉 아마도 의심하건대 이미 괴사나 효사가 있었을 것 같다.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주자말로는 그다음 하나라 때도 괴사가 있고 효사가 있지 않았을까? 주나라 때 괴사 효사가 있듯이 다만 사라져서 모르는 거. 다만 이제 알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뭐 이건 뭐 같았다 우리도 말할 수도 없어.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하자.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주자의 그 항문하는 태도를 또 한편 볼 수 있는 게 제가 요즘 폭 빠져가 있는 게 뭐 주자 팽전인데 제가 좀 의문시 했던 게 계속 그 64개를 본의를 보면서 주자가 굉장히 훈고적이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의 고정적인 어떤 그런 학풍을 많이 보았다.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술을 많이 한 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주자 팽전을 쓴 그 주자는 한나라의 어떤 훈구학의 경학과 송나라의 이학을 같이 겸한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상당히 적절한 평가다라고 생각을 나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 이제 그분의 이제 평을 듣고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실은 그 주자사 이제까지 어떤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왕과 주공이 계사와 효사를 썼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자도 다른 거를 항상 뭐 당연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보면 즉 의의 유사 의심컨대 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는 유사한 글이 상당히 고정적인 어떤 자세죠. 기존의 학설에 이분이 포섭됐다면 뭐 주공 문왕의 글이 라는 걸 당연시 하고 의문시 제기 않을 건데 자기가도 합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그 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냐. 라고 하는, 왜냐 그때는 검색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출탁문이 나오면서 뭐 각골문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어떤 이런 사들이 있었다라는 게 정밀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주사 시대는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고정적 사고를 해봤을 때는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주자가 금역이 있었지만 고역의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다시 재정립하잖아요. 고역이 이제 옛날 그 오리지널 주역을 발견을 해서 한 거니까 그것도 이제 고증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태도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권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주자의 태도는 되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라는 거를 여기서도 읽어낼 수가 있죠. 그거를. 근데 문왕 요걸 조금 더 한 확대해서 가면 문왕과 주공의 효사와 계사를 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역설도 일부 통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은. 굉장히 주사라는 분이 사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학설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대부분 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불구하고 이분은 감히 주공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도통문에서 그 학명을 이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자기가 의문이 되는 거는 의문표를 달고 글을 남긴다는 거는, 그리고 주사가 보면 글 남기는 굉장히 이분이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글 남기는 걸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글을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로만 전하고 글로는 못 남기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 남겼다는 건 아마 이게 뭐 주사 의료계가 어딘가 있겠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글인데도 불구하고 남겼다는 거는 주사에 학문하는 태도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군사. 여기서 군사라고 하면요. 그냥 직역하면 이제 그 임금이라는 뜻인데 임금리꼬로 옛날에는 성인이 임금을 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하면은 단순한 임금 앤드 스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인 얘는 임금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성인만이 위대한 성인만이 임금이 됐다는 전제하에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이해를 해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 그 성인이 임금이 되어서 자기 되어서 개착 호유 호유는요. 호유는 그 문이 외장문 그리고 유는 그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개파를 새로 낸다 해서 호유라고도 하고요. 그 새로운 문물을 연다 아니면 새로 알려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착 호유라는 해서 창문이나 방문을 낸다는 뜻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호를 열었으니까 뭐라 그럴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임금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으니 어떻게 열어줬을까요? 주역을 만들어서 열어줬으니 주역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줬으니 민용 백성의 쓰미 백성이 사용하는 것이 미혹되지 않아서 헷갈리지 않아서 왜냐하면 백성이 여기 있음으로써 헷갈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어서 이유상수 이것으로서 상수는 항상 지키는 거야. 항상 일정한 게 있구나. 항상 일정하게 있는 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지켰는데, 강급중고에, 강급은요, 이것도 많이 쓴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내려와서 상고 시대에서 중고 시대도 내려오면, 이제 시대가 흘렀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가 흘렀으면, 세변풍이야, 세상이. 변하고, 풍속이 옮겨져서 이제 세상이 복잡해진 거야. 세상 풍속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순효질사 아까 순은 순박하다 그랬잖아요. 순박한 것이 어지러워지고 질박한 것이 우리가 상당했다고 하니까 무너졌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람이 죽은 거를 상당했다고 그러다. 이런 식으로 질박한 것이 사라져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박한 게 어지러워지고 질박한 게 사라져서 민위 백성들이 속이는 것이 거짓된 것이 백성들의 거짓된 것이 날로 더욱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혼탁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누가 태어나? 문왕. 목목한 문왕. 목목이라는 거는 그냥 의리에 쓰는 칭송, 예를 들어 위대하고 위대하신 문왕께서 하는 이런 식의 그냥 칭송하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문왕이 신몽대난이다. 몸으로 몸소 뭐라면 대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불몽자니까. 그러니까 이때 문왕이 어떻게 하죠? 유력에 갇히잖아요. 유력에 갇혀서 7년인가? 이게 생고생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삶은 국을 갖다도 그걸 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래서 몸소 어려움을 크게 겪어서 그랬지만 겪어서 몸소 자기가 이제 그 어려움도 겪고 또 몸소 해서 주요 괴를 그 괴사를 쓰고 문학력을 만들어서 안토 낙천, 안토 땅을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 있는 위치를 편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호텔에 있으면 호텔이 내 방이 내 집이다 하면 호텔이 내 집이 되는 거고요. 여관에서 자도 내 방이다 하면 내 거기 때문에 안토, 낙천, 하늘을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안토 낙천. 그러니까 낙천적으로 어쨌든 세상을 편히 여기지만, 즉 어려움을 겪어도 그 마음을 편히 여겼지만 오직 뭘 걱정했어? 세상의 어려움을 걱정했더라. 그래서 주요 문학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냥 칭송하는 얘기입니다. 곧 괴의 뜻의 근거죠. 본이어서는 동사입니다. 근본한다. 그래서 곧 괴의 명문에 근본을 해서 괴사, 단사. 그래서 단사는요, 괴사를 말합니다. 이 괴사를 걔는 실었다. 글로 적었고, 곧 이어서 주공에 미쳐서, 그 주공은 그 동생이죠. 주공에 미쳐서 6효, 6개의 효가 이에 자료했다. 여기서 또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게 쓴다. 문왕이 괴사를 쓰고 주공이 효사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일로 인하여서 설교,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괴사와 효사를 써서 우리 인간한테 가르쳐 준 것이 정령은 대단해 정령 그럴 수 있어 하는 거죠. 정령 상밀 매우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였으니, 괴사 효사가 잘 썼으니 반드시 내 마음이 중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만 곧 형통하고 곧 길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중정하지 않으면은 형통이 될 수 없고 길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자엔 자식을 말할 땐, 여기서 어는 동사입니다. 자식을 말할 땐 오직 효를 말했고, 신하를 말할 때는 즉 오직 충이고, 구심천미, 구심 깊은 거를 구는 찾는 겁니다. 깊은 뜻을 찾고 미묘한 거, 아주 안 드러난 거를 살피는 거는, 그거를 밝히는 거를, 이제 진리를 밝히는 걸 어떻게 일지중, 한낮에 해가 일중한다고 그러죠. 12시 방향에 딱 떠 있는 거. 난 12시에 남쪽에서는 그걸 일중한다고 그러죠. 해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할 것이네. 같아야 되는 것이나, 이에 만류는 이제 잘못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이 아닌 이단을 말하죠. 이단에 장식되어서, 이단에 빠져서 이르러서 이단에 빠져서 술수에 음란하는 거니까 술수에 빠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술수에 빠졌으니 누구
누구가, 이거 나 좀 더 설명할게. 누구가 기는 속이는 것을 완성하고, 황상, 황상도 좀 더 설명할게. 황상도 또한 잘못됐다. 이건 뭐냐면요. 그,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그 누구는 뭐냐면은 그 거북입니다. 점을 치는 거북입니다. 점을 치는 거북인데, 그 어떤 그 신하가 거북을 훔쳤어. 훔쳐서 자기가 점을 친 거야. 신상은 거북을 가. 그랬더니 좋게 나온 거야. 야, 되게 좋다.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반란이 그 사람이 임금이 돼요. 거봐. 내가 그 거북이 가고 점을 쳤더니 정말 좋았어. 이 얘기는 신하가 임금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속인 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따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는 그 거북이를 말하는 점을 치는 거북이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황상. 황상은요. 우리가 중앙토를 황색을 하잖아요. 오방색을 말할 때 황제색이라고. 그 상은 황상할 때 상은요. 치마상자입니다. 이게 아랫도리 상자입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황상이 나오면요. 이게 곤괴에 나오는 건데 되게 좋은 꾀입니다. 근데 황상이 나와서 되게 좋았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는 잘못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쨌든 점을 치는 거북이가 속이는 거를 완성하고 이 얘기는 이제 잘못 점을 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황상 누런 치마옷이니까 사실 이제 그 황제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을 나갔지만 역시 그 잘못 해석이 됐더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 왜냐하면 너무 명분에 안 맞고 왜냐하면 신하가 임금을 배반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명분에 어긋난다고 본 거지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주역에서 틀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누구하고 황상 이따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 부분, 지금 한 부분, 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뭐 우리 최경 원장님 어디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어려워?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야. 어려운 걸 얘기해.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 수업은 최경호 원장을 위한 거야. 항상 막내를 위한 거야. 안 되는 데를 얘기해 줘. 그래, 설명을 해 줘. 잘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 좀 이따 해야지. 그럼 또 혹시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이나 첨가에 대한 질문, 기타 등등. 혹시 권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그 최 원장님이 어려워서 질문을 못 하겠다. 그러게 나 지금 다시 이 문장을 보면서 무엇이 어려울까 하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농축된 이야기라서 어렵다 그러면 한없이 진짜 한없이 깊은 풀었으면 뭐 며칠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뭐 할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뭐막 최 원장님 그만 어려이 하는 뭐 찬술의 의미다 생각하고 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어떤 깊은 뜻은 또 차차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니까 아마 어레이 되게 좋은 말 써놨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맞아요, 그냥 뭐그 전체 흐름상으로 그냥 이게 뭐 복희가 괴를 만들었고 문왕주공이 괴사 효사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질서가 잡혔다. 내자면 그 윤리가 잡혔다. 아니면 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명분이 잡혔, 의리 명분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네 글자씩 끊어져 있어서 이게 식기절이라 되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이 부분은. 그냥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또 혹시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갈까요? 아, 참고적으로 여기 자, 이 부분 참고적으로 호유 나오잖아요. 문호. 요건 아시죠? 문이 보면은 그 서부영어보 문이 두 개가 있고 하나짜리 아세요? 이게 한 거. 문이 하나짜리는요, 이거 호라고라고요. 문이 두 개짜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호. 아시죠? 네, 토막상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호유할도요. 호는 이제 그 문이고요. 유는 창문유자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방문유자로도 쓰고 창문자로 다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문맥에다 같이 씁니다. 뭐 토막상식을 잠깐 얘기했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낙천적이다 이건 아시죠? 우리 사람이 낙천적이야. 하늘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를 그냥 낙천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무지 집이 가난해. 가난해도 가난을 그냥 낙천적으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일이 많어. 아, 힘들어. 그래도 그냥 낙천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순종적으로 된다 이런 뜻으로 또 비판을 당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좋은 말이고요. 요새는 이거를 낙천적인 거를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운명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도 되고요. 운명대로 살니까 더 노예는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반론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갑론을박이 되는 단어다. 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에 대한 거나 낙천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한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자, 쭉쭉 넘어갑니다. 자, 다음. 아까 누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자, 볼게요. 좌전이라고 하는 책, 춘추자전의 역사를 적은 책이거든요. 좌전이라는 책에 호공 25년에 장은요, 그, 아, 장소백이라는 사람이 여진, 여기서는 여는 같은 여자인데, 여기서는 간다, 갈 여자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간다, 내가 학교 간다. 그때 여학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요. 보통 여자는 같은 여자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는 내가 학교에 간다, 부산에 간다, 대구에 간다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진나라로 간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어렵죠. 강소백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갔는데 장회라는 사람이 조카입니다. 사실은. 장소백이 조카예요. 사실은. 장회가 그 장소백이 가지고 있는 거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장회가 보구는요, 보배로운 거북이.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거북이를 많이 쓰죠. 그 거북은 되게 오래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비석 같은 데도 밑에 거북이를 쓰기도 하고, 황제나 임금의 그 직인을 찍을 때도 거북이를 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성한 걸로 해서 점을 치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보배로운 거북이라 해서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보구인 누구는 점 치는 거북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북인 누구를 몰래 훔쳐서 조카가 장회라는 조카가
그 아저씨 버린 장소백의 거북이를 훔쳐서 이복 위신여 참, 신여 참, 내가 충성을 다해 믿어야 될지, 참 속여야 될지. 자, 내가 조카지만 그냥 계속 그 아저씨를 계속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참은 참칭하는 거니까 내가 속이는 겁니다. 즉, 반란을 일으킬지.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할지, 반란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신여 참, 믿어야 될지, 반란을 할지에 대해서가 될지를 점을 쳤다는 얘기죠. 이 거북이를 가지고 점을 쳤더니, 거북이가 뭐 어떻게 나왔어? 참길, 훔치는 것이, 참남되게 하는 것이 길하다라고 나온 거야. 즉, 조카지만 아저씨를 죽이고 임금이 되는 게 길하다라고 나온 거야. 나중에, 진짜로, 그래도 이제, 진짜 나중에, 나중에, 평자, 평자라는 사람이, 개평자라는 사람이 회는 장회의 이름입니다. 장회. 즉, 평자라는 사람이 장회를 입은 세운다는 거니까 임금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개평자라는 사람이 장회를 세웠으니, 그러니까 장회가 말하기를, 이제 조카가 이제 임금이 돼서 말하기를, 자기가 예전에 훔쳤던 그 거북이, 그 누구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 누구라는 거북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제대로 알려줬네. 그래서 내가 그럼 임금이 됐잖아? 성공했잖아? 하고 이제 했어.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논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에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주에는 누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거북인데 소출지명, 그 출지명, 그 거북이가 나온 지명이다. 뭐 이래서 누구란 이름 붙였대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는 썰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요런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이라는 건 뭐냐? 불신, 믿지 않는 거야. 신용이 없는 거야. 조카가 충성을 맹세했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임금이 되니까 신용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 참을 불신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이런 것이니 위구립 및 장씨의 후계자. 그러니까 그 장씨의 이제 되게 한 집안에 누가 죽으면 계속 후계자로 넘어오니까 이제 임금이 되는 거야. 장씨의 후예가 되는 거를 세워서 장씨의 후계자가 되는 거를 구하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조카가 배신하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한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라고 하는 건 뭐냐? 누라고 하는 거는 힘력자와 주, 역과 주, 또 힘력자와 구, 그거를 합치면은 누가 되다.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잠깐만, 그거 끄고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옛날 보는 방법이다. 자, 이게 힘력자잖아요. 주자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요 힘력자 리을만 땁니다. 그리고 주자에 이게 아래 그러면 루가 되죠. 이래서 루를 만듭니다. 발음을. 또 역과 구가 있어요. 그러면 힘력 리을 이거 구자잖아요. 그러면 리을을 따고요. 구에서 우를 따도 루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의 글자를 갖고 반씩 나눠서 합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옛날 이제 의뢰에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다시. 힘력자와 주. 그래서 루가 되고요. 힘력자 구. 그래서 루가 되는 거.
요걸 말하는데요. 발음 표시에서 옛날에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루는 사실 지금부터 그냥 그냥 루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루의 발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또 구는 뭐냐? 거기 반이 아니라 거와 기. 거는 기역, 기. 그러면은 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은 약간 발음이 좀 달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요것도요. 이렇게 보면 되네요. 여기서 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 지금은 군대, 옛날에는 거면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 그러면은 기억하고 요거. 그러면 기. 그럼 좀 발음이 약간 이상한데 옛날에 이렇게 발음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옛날 발음을 표현한 건데 지금은 다 맞는 게 아닌데 약간 발음이 변천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발음하고 우리나라 발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이거를 또 지금부터 하면 기로 읽었대. 근데 지금은 구로 읽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발음의 편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걸 이제 반했다고 하는데 요런 말들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중국 발음과 우리 발음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요. 시대별 차이도 있고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것 뿐이니까요. 자, 이제 요 얘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결국은 이 사람은 점을 쳐서 제대로 또 반란을 성공을 한 거거든. 그러면은 주역이, 여기서 고민이 그런 거야. 도적다 같은 사람이 장애가 훔쳐서 했으니까 나쁜 놈이잖아. 임금 자리도 그걸 뺏었잖아. 그럼 장애가 점을 쳐서 또 맞았어. 주역점을 쳐서 그대로 진행이 됐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장애가 잘했다. 라고 하면 반란을 도모하게 되는 거다. 권장하게 되는 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점이 그렇게 됐어. 정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경우.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옛날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많았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남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게 장회 같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서 점을 쳐. 또 그런 마음을 먹고 또 점을 쳐서 또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 됐는데 성공한 수도 있고 실패한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후대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의리명분을 내세워서 이거는 그 잘못된 거야 라고 역사적 사실은 성공을 했지만 의리상으로는 안 돼. 반란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약간 어폐는 있습니다. 예, 또 혹시 또 다른 분 말씀. 여기 아까 장소비가 아저씨가 아니라 사촌형이네. 미안, 내가 잘못 알았네. 여기 보니까 사촌형으로 찾아간다. 내가 아저씨 뻘이라고 했어. 미안해.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혹시 하실 말씀
그러면은 약간 좀 5분 정도, 지금 56분이거든요. 10분 쉬셨다가 만날까요? 지금 10시 5분에 만납시다, 다시. 약간 요걸 좀 중지할게요.